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공철학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최적화 40강 노후 대책입니다. 60강 목표에서 오늘 40강 했으니까 3분의 2 지점 이제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60강 우리 스토리텔링으로 우리 공부를 왜 무엇 때문에 하냐? 결국은 풍요와 행복과 건강을 만사형통하기 위한 부분에 오늘 어, 노후 대책 여기에 40강입니다. 만사형통 부분은 세 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하는 얘기죠. 하나하나만 이루어져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개념 공부 왜 해야 되느냐? 남을 설득하기 위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것이 언어 구사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건 전부 우리 책 K공철학의 챕터로 전부 정리가 되어 있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자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얘기하는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길은 이렇게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one 페이지, one sentence, one word. 개념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게 되면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대원 품고 무심해서 한 생각 일으켜 질문해서 영감받아 보답행하도다. 이따 요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방향과 방법이 마주해서 혁신을 해야, 일을 해야지만 성과를 얻게 되지, 방향이 없이 방법만 가지고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결국은 우리가 성과를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우주인간의 역사가 138년 우주가 태어나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영성의 시대가 왔다. 10,000년 전에, 그 다음에 2,500년 전에 철학이, 그 다음에 500년 전에 근대 과학기술이 나온 부분이 드디어 이제는 같이 될 수 있는 영성혁명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 K공철학의 일관된 내용입니다. 자, 138억 년 전에 존재가 있었을 때 그때도 이미 빅뱅이라는 하면서 물리화학이 있었고요. 지금 어느 별에선가도 생물이 있을 거예요. 이 지구와처럼. 그래서 존재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하는 부분에서 나와가지고 how 도가 그럼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 팔정도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도덕에 관련한 얘기에 대한 부분 쪽에서 이 지혜기술, 창조기술, 나눔기술을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팔정도의 생존, 살아있는 부분에 이 부분 지혜기술, 창조기술, 나눔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창조기술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다 이미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업, 정정진, 정념, 정정해서 이게 이미 팔정도의 고차원 철학에서 불교라는 고차원 철학, 저는 종교보다는 고차원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다 세트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바른 생활, 이제 정명이죠.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생기가 돌고 활기찬 부분이죠. 바른 생활이라는 건 바른 습관입니다. 예, 까르마 8식이라고 해서 전번에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까르마 잠재의식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바른 습관이라는 거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이것이 정사유, 정어, 정업 해서 나오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죠. 정사유, 정어, 정업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창조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도구죠. 툴. 우리들이 망치를 있어야지 못을 박는 것처럼. 근데 그런 부분이 머신건을 가지고 팡팡팡팡 모수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도구가 좋은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쁨에 넘치고 환희에 차고 고귀한 생각만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드디어 나의 생활을 바꾸고 운명을 바꾼다. 이 부분이.
진리가 담기고 전체를 이롭게 하면서 인연과를 계속 모두를 살리는 말을 하면요. 전체로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 사랑이 담기고 고마움이 넘치면서 즐거우며 보답하는 행동을 하는 거, 요게 전부들이죠.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이미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요런 나름대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른 생활로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도움 딛기를 할 수 있는 도구죠. 그래서 수면 잘 자고 물 많이 2리터 이상 먹고 수행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빛나게 해가지고 수승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가장 건강한 분이 물은 올라오고 화는 가라앉고 수승, 화, 강, 승강기 할 적에 올라오고 내려오는 부분이 수 올라오고 화, 강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사는 습관을 만드는 거 요게 바른 생활 정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고 그만은 정진하는 습관이 되어서 즐겁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팔정도서 얘기하는 도덕과 관련한 얘기의 핵심 부분이죠. 여기 도덕과 관련한 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후 대책, 오늘의 그 주제죠. 노후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노후는 나이 먹어서 늙어가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더 익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관점을 바꾸면요. 모든 삶이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털익은 과일은 쓰고 그냥 뱉어내게 되죠. 그런데 익어가게 되면 과일 익어가면 달콤하게 되죠. 그래서 노후 대책의 늙어감을 갖다 걱정하지 마라. 점점 삶이 익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삶이 계속 좋아져야 돼요. 일신 우일신. 나날이 매일에서 눈 감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 되죠. 왜? 이렇게 올라가면서 죽을 때 그 시간이 가장 정상에 있는 시간이 되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고받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서 나온 덤바라는 학자가 나오죠. 인간관계가 최대 150명밖에 안 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정돈. 정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기고 정도는 남길 것을 제자리에 놓고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영혼육에 대한 영적 정신적, 신체적, 영혼육에 대한 이런 부분에 사회적으로 자기에 있는 영혼육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옆에 인간관계에 사회적으로 균형이 잡힌 건강을 유지해야지만 영혼육을 따로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삼위일체 모든 세계가 하나로 이런 일체로 보면은 자기 부재를 하게 되면은 세상도 바뀝니다. 왜? 결국은 인생을 사는 자기의 목적은요, 자기 구제예요. 자기가 불행하다는 얘기는요, 불행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제할 건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풍요로운 거, 건강, 결국은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고요. 노후 대책의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와 잠재 능력을 알고 발휘하도록 리더십과 팔로우십, 내가 이끄는 것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팔로우십을 가족과 주위에 보여줘야 돼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 노망 들었다 그러고 너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솔선수범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등 보이고서 하면요.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에 그건 자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오픈 마인드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느끼는 부분을 상대와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지. 이게 보답해 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질문을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주변에게 코칭하는 거예요. 코칭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다 알고 있다는 전자에 그 부분이 나름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코칭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쓰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닳죠. 이 부분을 재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유머와 폭력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갈 수 있도록 냄새 나는 부분이 아니고 꼭 몸에서 냄새 나는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냄새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넘쳐서 누구나 끌리도록 자석처럼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제 영혼육의 사용 설명서를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여태까지 정리했는데 크게 여태까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구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영원히 풍요, 행복, 건강을 하려면은 자기 구제가 먼저 돼야 돼요. 근데 자기 구제를 하기 위해서 아는 방법, 자기 구제를 해서 하나 아는 방법은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사유를 통해서 아는 방법, 하나는 사유 없이 하는 방법. 사유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공기, 물, 주의 덕분에 살아간다 하고 나서 관점 이동을 하는 부분에 되면 이것이 나름대로 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 관점 이동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자기 구제하는 마음 공부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럼 사유가 없이 할 수 있을 부분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명상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분별치 않은 상태에서 지혜를 가지는 건 무분별치. 이게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 바람일은요. 바람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줬지 언제 나한테 갚을래? 언제 나한테는 되돌려 줄 거야? 더 크게 좀 와서 200만 원을 줘야지. 이게 바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반야 바람일이 되면 이 부분이 크게 깨우쳐서 붙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유 없이 텅 빈 공간에서 이 하는 방법이 명상인데요. 그 명상이 이겁니다. 자기가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은 다만 눈을 감고서 바라보게 되면요. 생각 이전에 텅 빈 공간을 만납니다. 왜요? 명상으로서 자기가 비치고 이런 걸 알아차리고서 느껴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 명상하고서 입을 딱 입꼬리 올리고 허리 세우고 창문 닫고서 이게 눈을 감고 있으면요. 깜깜한 부분에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부분이 막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사라집니다. 이 부분이.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이 보게 되면은 어? 아무것도 없네 라고 느껴집니다. 뭐예요? 아무것도 없네. 여기에 뭐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해결되어져 있네. 깨달아져 있네. 구원되어져 있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든지 나올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부분이네.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전지전능한 데는 이미 갖추어져 있네. 그럼 자신이 온전완전하네. 여기까지 얘기 안 하면, 내 존재 자체로 충분하네. 이러는 순간에 자기부재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공부 왜 하냐? 자기부재하는. 자, 자기부재에서 뭐가 좋아져요? 만사가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해서 자기한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별하게 되면요. 이 부분이 부족해서 시작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돈을 더 벌어야지, 내가 더 건강해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무분별심은 충분해로 시작한다. 그래서 무심이라는 얘기는 충분해. 내가 충분하다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면 결과는 부정과 긍정으로서 달라집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봐요. 내가 충분하다고 하면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이라는 접을 붙이는 순간에 모든 부분이 만사형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긍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혼이 이해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하면 그렇겠냐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하수죠. 그렇지만 무심해서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질문해서 야 거기도 나하고 똑같은 하나인데 야 뭘 줘서 보답을 해야지. 그래서 0에서 바로 6으로 뭘 줄까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 부분이 긍정하는 방법이 더 고수 차원이죠. 최고수 차원이죠. 그래서 자기구제 마음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요 장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부분이 마음 공부하는 부분이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의 공부는 언제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철학자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 가지고서 7, 80년이 돼서 죽는 날까지 이 부분이 이게 되더라. 근데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이 부분 쪽으로 관점 이동. 아까 말씀드렸죠? 관점 이동에 대한 부분 쪽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뭐예요? 관점 이동으로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부분이 자기를 깨치는 부분이 훨씬 더 쉬워진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점 부분에 대한 이동에 대한 부분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웨비나 시간에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각자 부분들이 한 번씩 읽어볼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살아계시다가 3일 만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살아서니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 손이 움직이고 안 움직일까? 나는 움직이고 왜 똑같은 사람 몸 똑같이 있는데 왜 안 움직이고 이렇게 됐을까? 그게 움직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운이고 흐르는 에너지가 있다면서 이것이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사람이 죽지 않네? 죽은 분 우리 어머니가 왜 안 움직일까? 아, 이게 에너지가 없구나. 그래서 이러니까 전지전능한 부분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방명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온다. 이제 여기까지가 딱 되게 되면은 얘기가 굉장히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전지전능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마음 공부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생각을 내려놓고 아까 까만 부분이 있었죠? 생각을 내려놓으면 텅 빈 공간을 만나는데 그때 텅 빈 공간을 만나는 순간에 존재 자체로 내가 충만하네. 이 얘기를 느끼는 순간에 존재 자체로 충만한 부분이 다시 존재 자체로 충만하네. 여기가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랬을 때 다시 이제 존재자적 충분했으면 네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영혼육 삼중구조로 되어져 있네.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합쳐져서 육으로 바로 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영혼육을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하게 됐네.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여기 다섯 번째 영혼육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K공찰하기군요. 요게 핵심이에요. 영혼육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서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면허증을 따자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됐었을 적에 마음 공부의 맨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최소한 예약법을 알고 그럼 예약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생각, 말, 행동 아까 창조도구에서 이해를 했죠? 이 부분이 뭐 도움 덕분에 살고 있으니까 도마음을 그냥 룰루랄라 노래할 수 있는 음악으로 하고 인연과거의 법칙으로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노후 대책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요. 늙는 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웨비나 시간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